제5장은 표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집은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취하는 것 해서 표집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위크 6 컨텐츠를 보시면은 여기 샘플링이라는 문서를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요거를 같이 읽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처음에 샘플링 표집의 역사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사실 통계학, 그래서 샘플링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대화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교재에서 소개하는 거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사였어요. 그 잡지사가, 여러분들 지금은 잡지사가 여론조사를 한다 그런 게 신기할지 몰라도 1900년대 초 있잖아요. 그죠? 해서 1930년대 40년대 이때까지는 잡지사가 가장 큰 미디어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1916년 이럴 때는 라디오도 이제 막 태동하려고 할 때였고, 그리고 텔레비전은 1939년에야 겨우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었을 뿐, 널리 퍼진 거는 50년대 그때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대중 매체로는 잡지가 가장 컸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잡지가 무슨 특화된 잡지가 아니라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수록하는 그런 종류의 잡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1916년에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런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한 게 1916년 대통령 선거인 우드로우 윌슨하고, 그 다음에 찰스 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예측을 했는데 우드로우 윌슨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당선이 됐고 또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후 매 4년마다 계속 전통적으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사가 여론조사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36년이 됐는데 1936년에 후보는 랜든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즈벨트는 민주당 사람이고 랜든은 공화당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이 회사가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1천만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응답을, 그 서베이 퀘셔네어 있죠, 그죠? 해서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2% 회수율이죠, 그죠? 그렇게 받아서 랜든이 57%, 루즈벨트가 43%로 랜든이 이긴다 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선거를 직접 치르고 나서 보니까 루즈벨트가 61%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나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1천만 명에게 보내서 200만 명이 답을 했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토론을 했을 적에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뭐냐면은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주 명부를 가지고서 샘플링 프레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프레임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리스트라고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취한 거에서 샘플링을 해서 1천만 명을 뽑은 거죠. 그리고 1천만 명을 뽑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샘플링 프레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 전화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공화당 지지자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그런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1천만 명을 해서 200만 명에게 답을 얻었을 적에 그게 무작위 샘플이 아니라 바이어스드, 그러니까 편향된 샘플이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그 해에 아주 작은 회사, 여론조사 회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루즈벨트가 승리할 거로 맞췄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갤럽이라는 회사였어요. 그 사장 이름이 조지 갤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으로 갤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맞춰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서 그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1936년 하면은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갤럽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의 자회사나 아니면 미국 회사의 분사가 아닙니다. 갤럽이라는 회사가 하도 유명하니까 우리나라가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들면서 갤럽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렇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무튼 조지 갤럽의 갤럽이라는 회사가 유명해져서 성공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샘플링 프레임에 대해서 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샘플링 프레임은 파퓰레이션을 리스트업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업한 샘플링 프레임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퓰레이션, 가령 내가 중학교 학생에게 관심이 있다. 그럼 그게 파퓰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개념, 그런 집단에서 내가 샘플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학생이라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서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 리스트가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샘플링 방법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non-probability 샘플링이 있고, 하나는 probability 샘플링이 있습니다.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다고 마치면서 했던 샘플링 방법은 쿼터 샘플링이라는 방법이었는데, 그거는 non-probability 샘플링의 일종입니다. 사실 오늘날 리서치 회사가 하는 샘플링 방법도 쿼터 샘플링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probability 샘플링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려 그러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쿼터 샘플링이 많이 쓰이는 형편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robability와 non-probability 샘플링, 그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probability 샘플링은 population 대표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는 그 샘플링 프레임이 있죠, 그죠? 샘플링 프레임이 있으면 그 샘플링 프레임에서 각각의 샘플의 구성원이, population의 구성원이 equal chance of being selected, 샘플로 뽑힐 확률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난수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난수표 이러면은 요새는 절대로 뭐 그런 것 쓰일 일이 없죠.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는 이런 일들은 난수표, 여기 있는 요런 숫자들이 있죠, 그죠? 요런 숫자들입니다. 요런 숫자들을 모아놓은 표를 난수표라고 합니다. 어디 적당히 보일 수, 여기 이미지로 보면 보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게 가장 요런 것들을 난수표라고 합니다. 가령 자릿수가 많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가령 내가 5번째 걸 고르겠다, 뭐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5번째 걸 고르고
그러면 요 번호가 샘플로 뽑힌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뽑히고 나서 내가 아래로 2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3칸 가서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래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가서 뽑습니다. 또 그 다음에 뽑으려고 그러면 아래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가서 또 뽑습니다. 또 아래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가서 또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뽑는 거를 난수표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고 샘플링 프레임, 그걸 뭐 엑셀과 같은 혹은 뭐 일렬 번호를 매겨 가지고 R 같은 데서 랜덤 샘플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되겠죠. 샘플링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equal chance of being selected 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고를 적에, 그죠? 바이어스가 낄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끼면은 바로 그것이 셀렉티드 될 수 있는 찬스가 이퀄 찬스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샘플링 바이어스는 컨셔스, 언컨셔스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non probability sampling에 대한 종류부터 설명을 하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다 보면은,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non probability sampling은 좀 글씨를 키워볼까요? 여기에 자의적 샘플링 추출 방법 이렇게 돼서 reliance on available subject,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서브젝트를 고르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소비자 연구를 한다고 백화점 앞에서 사람들 지나갈 적에 그냥 고르는 거, 이렇게 고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무작위로 물었습니다 라고 해서, 무작위가 랜덤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게 랜덤 샘플링이 아닌가 그러는데, 이거는 non probability 샘플링입니다. 무작위에는 두 가지 뜻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non probability, 하나는 probability. 왜 이게 무작위냐 이러면은, 내가 샘플링을 내가 설문조사를 한 그 특정 시간에 그 백화점 앞을 다니는 사람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시간에 모아가지고 샘플링을 하면은 그런 유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프로버비티 샘플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purposive 혹은 judgmental sampl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 판단 샘플링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랜덤 샘플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 집단을 찾아가서 샘플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가령 HIV면은 에이즈의 균이죠. 그죠? 균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인 관계망을 연구하고 싶은 학자가 있다. 그러면 보균자 명단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학교 주변에 커뮤니티 소년소녀 가정을 선생님 여기 잘못했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알고 있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샘플을 취해서 그 샘플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다양한 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굴리기 샘플링, 스노우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네트워크 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 연구 대상자로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HI균을 가진 사람을 내가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서베이나 아니면 혹은 관찰을 한 다음에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해서 그 두 사람에게 다시 가서 조사를 하고, 두 사람들에게 다시 당신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눈 굴리기처럼 자꾸 키우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도 non probability 샘플링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샘플링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위에 목적 판단 샘플링처럼 쉽지 않은 경우에 많이 하는
그런 샘플링입니다. 그 다음에 쿼터 샘플링은 밑에 프로버빌리티 샘플링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성격을 아는 경우에요. 그래서 모집단을 일정한 방법으로 구획해서 샘플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샘플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남자 여자 비율이 64대 36인지 안다. 그러면은 내가 샘플링을 64대 36명으로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더 깊이 들어가서 1, 2, 3, 4학년 명수도 안다. 그럼 1, 2, 3, 4학년 또 비율을 맞춰서 남자 여자에 맞게 그렇게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율은 다 맞춰서 하되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완전한 프로버빌리티 샘플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쿼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밑에 비슷한 걸로는요, 여기 스트라타파이드 랜덤 샘플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요 스트라타파이드 샘플링은 바로 여기 있는 쿼터 샘플링하고 똑같은 건데, 사람들을 모집단의 성격을 알아서 구획을 나눠서 그 구획대로 뽑는 거죠. 그죠? 그때 그 뽑을 적에 뽑는 방법이 무작위다, probability 샘플링이다 라는 뜻에서 스트라타파이드 랜덤 샘플링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non probability 샘플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샘플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심플 랜덤 샘플링이죠. 그죠? 가령 아주대학교 학생을 가령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죠. 그죠? 그럼 10,000명을 일렬로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령 내가 처음에 32번 학생을 뽑고, 그 다음에 내가 10,000명이니까 1,000명당 하나를 뽑아서 100명을 채워야지. 그러면 1,000명씩 지나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그거는 시스테매틱 랜덤 샘플링이네요. 뭐냐면은 10,000명 중에서 내가 100명을 뽑기 위해서 1,000명씩 돌아가면서 뽑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스테매틱 랜덤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심플 랜덤 샘플링은 아까 말한 난수표를 따라서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그걸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랜덤 샘플링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R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구하지 난수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적에 그때 난수표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라타파이드 랜덤 샘플링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샘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뭐냐 하면은 구획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도에서 구역을 클러스터화 한 다음에 그 클러스터화 한 거에서 랜덤하게 지역을 고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가령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지도에 이렇게 격자무늬한 걸 가지고서 딱 그걸 올려놓고 거기서 클러스터화를 하면은 이제 구역이 나눠지죠. 그 구역 중에서 랜덤하게 번호를 붙인 다음에 랜덤하게 구역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다시 쪼개서 또 랜덤하게 또 뽑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링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부 구역을 취한 다음에 거기에 속한 개인을 서베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 샘플링이라고.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는 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한 번을 한 건지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계속 단계로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3번과 5번을 섞어서요. 그죠? 스트라타파이드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샘플링과 non probability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